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들으신 대로 15일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증인도 8명이나 채택이 됐는데 신문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길게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회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결론은 내지 못하고 15일에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결론을 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변호사님? 근데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고 이 양측이 너무나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다 보니까 사실 본안이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도 못했고요. 네. 그걸 들어가기 위한 준비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되게 중요한 형사 사건이 있으면 공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공판 준비 절차라고 해서 앞으로 증인 신청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예.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보도가 됐을 텐데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윤 총장 측에서는 이 징계의 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고요. 그 외에 증인 신청을 하고 그 증인을 과연 채택할지 안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 동안 할애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위원 기피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논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는 증인 신청을 받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까 저희 취재 기자 설명대로 법무부는 이제 윤 총장 측을 징계해야 되는 사유를 또 설명하고 윤 총장 측은 뭐가 잘못됐는지 해서 또 설명을 하고 네. 이러느라고 그냥 어제 시간을 다 쓴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마치 좀 세간에는 정해놓고 가는 징계위처럼 보도되는 경향이 일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 이 사유가 있는지를 엄정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지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법무부에서는 기일을 여유 있게 잡아서 10일이 됐던 거고요. 지금 또 이제 윤 총장 측에 이 준비 시간 여유를 또 반영해서 다음 주 15일로 잡은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추미애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인정할 것이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징계위의 입장에서는 이 부담스러운 회의를 오래 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최대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다 거쳐서 빠른 결정에 도달을 하고자 하고 예. 그 다음에는 또 윤 총장 측에서 분명히 제기할 법정 이 본안 소송을 비롯해서 또다시 징계위의 결정을 효력 정지해달라는 신청 등이 이제 예고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쭉 가도 되는데 문제는 이 윤 총장 쪽에서 워낙 모든 방어권을 다 사용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은 다 동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사실은 이 징계위 자체의 존재를 위법하다, 나가서는 위헌적이다 예. 라고 이미 규정 짓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징계위의 권위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다 보니까 정말 그 기싸움 아까 첨예하다고 표현하셨는데요. 팽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징계위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15일에 열리는 징계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증인 신문도 이뤄지고 하게 네. 되는데 그때는 나오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거면 사실은 어제 나왔겠죠. 근데 어제는 출석하지 않고 이제 특별대 변호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법무부가 허용한 사안이에요. 이 변호인 3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15일에는 본격적으로 징계의 사유가 되는 비위 혐의를 다루는데 본인이 나와서 소명한다. 그러면 사실은 어제부터 일관적으로 나왔던 게 맞고요. 예. 저는 이제 변호인들이 대신 나와서 예. 이 어떤 그 논쟁을 펼칠 것이다. 또 증인에 대한 신문을 양쪽에서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출석하는 순간 본인이 직접 소명을 하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법정도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전략적 판단이라고 봐요. 오히려 윤 총장이 나가서 현직 검찰총장이 뭔가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통해서 법리적인 다툼을 하겠다는 게 지난 행정법원에서의 전략인데 예. 징계위를 출석하면 그 순간 그 자체 징계위 자체가 공식화됩니다. 윤 총장에 의해서.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 거리두기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본인이 나갔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일반적으로 본인이 소명을 하면 동정표라든가 동정 여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감성적인 측면에 또 호소가 작용할 수 있는데 예. 지금 그런 이 전략은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뭐 연장선상에 있는 뭐 분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징계위에 그 출석을 하는 것 자체가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는 것 자체가 뭐 이 절차적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징계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되면 징계위가 자칫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평론가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금 이 윤 총장은 본인을 그러니까 본인이 징계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을 징계위에 넘긴 이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이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절차에 본인이 거기에 직접 참여를 한다고 하면 예. 그 이전에 사실은 본인이 만들었던 이 논쟁은 사실 정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라도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증인이 이제 어쨌든 뭐 채택이 된 상황이고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8명이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 검사 징계법에 보면은 이 증인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법에는 형사 재판 같은 경우는 증인을 판사가 소환을 했으면 그걸 출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예.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불출석했을 때는 뭐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뭐 처분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긴 하는데 예. 이 검사징계법상 이 징계위원회는 사실은 이 형사 재판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예. 증인에 대해서 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은 뭐 증인에 대한 여비라든지 아니면 증인들이 이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이런 선서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은 준용을 하고 있고 예. 반드시 이제 출석해야 된다는 의무는 사실은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반드시 증인들이 지금 이번에 신청이 돼서 채택된 증인들이 과연 출석을 할지는 사실은 15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이성윤 지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심재철 검찰국장이라는 등이 아마 판단을 해서 내가 나가는 게 과연 이게 좋을 건지 안 좋을 건지 판단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는 사실 아무것도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 주 15일이면 증인들이 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만 일단 증인들이 나오게 되면 양측의 엇갈린 진술이 나오게 될 거고 그렇죠. 그걸 추궁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맞습니다. 그날 최대 쟁점은 어떤 걸로 예상하세요? 최대 쟁점은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대목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6가지의 비위 혐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징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징계 사유가 성립하느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되고요. 자,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어느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이냐. 예. 이게 징계의 심의 의결을 하게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증인들이 나오는 것은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이런 비위 혐의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따져보자. 근데 이제 거기서 증인들이 진술을 하겠죠.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혹은 사찰이다, 사찰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을 다툴 텐데 제일 핵심은 역시 재판부, 법관들에 대한 사찰 의혹. 지금 사찰이 아니라고 하는 게 윤 총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사찰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또 이제 여권이나 법무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켜봐야 되고 지금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이게 사찰이다 아니다 말을 안 했어요. 예. 침묵을 했어요. 사실 뭐 이 사법부 내에서도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법관들도 많다는 보도도 있고 예. 그런가 하면 어쨌든 우리가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향후의 재판이나 징계위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과묵하게 침묵을 지켰는데 문제는 징계위에서는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으며 이것은 정말 윤 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검사들이 하는 일상적인 업무일 뿐이다에 준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정말 이것은 검찰이 직무 범위를 넘어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인지. 그런데 또 이게 일상적인 업무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 따르면 지금 이 윤 총장 측의 변호인은 일회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게 해도 되는 거라면 왜 일회적이라는 걸 또 강조해야 되는가? 상시적으로 하는 게 맞죠. 예. 직무범위 내에 있는 일이라면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첨예한 공방이 다 오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사찰에만 주로 집중이 돼 있는데 예. 나머지 5가지의 비위 혐의도 예. 하나하나 확인되면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찰 아니라고 부인되더라도 예. 작은 것 나머지 한 5가지 중에서 2-3가지가 사실로 인정되면 예를 들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 이 징계위는 지금 법정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법정에 준해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예.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을 때 그것을 따지고 처벌하는 것인데 징계위는 사실은 법보다 더 무서운 대목이
윤리도 따집니다. 자, 예를 들어 검사로서의 예. 지금 어떤 품위 유지, 특히 검찰총장이 지켜야 할 마지막 항목은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신망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중립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보를 했다. 윤 총장은 난 그런 적이 없다. 대권 주자 지금 뭐 1, 2위 나오고 있는 것들이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런 입장인 것이거든요. 그런 걸 따졌을 때 저는 굉장히 사찰 문제 외에도 한 한 건을 촘촘하게 볼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제 15일 하루 동안에 또 물리적 시간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그렇게 또 이어지네요. 네. 네, 변호사님.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법도 문제지만 윤리적인 측면도 다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위법한 사항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뭐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오고 갈까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 이게 뭐 이 사찰한 것에 대해서도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검찰총장의 직으로서 과연 이게 해야 해서는 합당한 행위였는가,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 그것도 사실 논하게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법적으로 과연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이런 거 외에도 뭐 정치적 중립 의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법에서 정한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과연 이걸 검찰총장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 뭐 정무적인 부분까지 좀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법적으로는 그 죄목에 따라서 형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징계 외에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사실 딱딱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도 윤리적인 뭐 잘못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나뉘는 게 따로 있나요? 이건 아마 징계위원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나머지 뭐 5가지나 6가지 항목이 뭐 하나하나당 결정적으로 뭔가 위법했거나 아니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워도 이 6가지 항목이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검찰총장으로서 직을 유지하는 게 뭐 부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뭐 5가지에 대해서는 전혀 혐의가 없는데 한 가지가 굉장히 결정적이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검찰총장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부적법하다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 한 가지 사유로도 이 징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예. 그 징계위원들끼리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징계 수위에 대한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뭐 물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예단할 수 없는 네네. 부분이니까 징계위원들끼리 일단은 먼저 이게 징계를 한다 안 한다를 뭐 내부적으로 논의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뭐 과반 이상이 징계를 하는 쪽으로 흐른다면 그 다음에 징계 수위에 대한 그렇습니다. 논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것도 절차적으로? 룰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가장 높은 수위부터 자, 만약 한 명의 징계위원이 이 정도를 다 종합해서 본 결과 예. 지금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며 예. 이것은 해임에 해당한다. 그럼 이제 해임에 대해서 자, 동의하시는 분. 근데 한 명이 해임을 주장하고 끝이에요. 예. 그 과반이 안 됐잖아요. 지금 네네. 4명 중에 3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해임은 우선 넘어가고. 예. 그럼 그다음에 면직을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저 있습니다. 예. 그럼 면직. 그럼 면직에 대해서 지금 2명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정직까지 가고 예. 그다음에 견책까지 감봉 견책 이렇게 가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수위는 결국은 3명이 동의를 이루는 수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4명 중에 예. 2명이어서는 부족하고 3명이 되는 순간 그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는 중징계를 많이 예상을 했어요. 예, 근데 예. 청와대 법무부 모두 다 예. 지금 정해놓고 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예. 모든 것은 징계위에서 순수하게 결정한다. 그리고 청와대는 거기에 따라서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집행할 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미 다른 의견을 달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어요. 그래서 예. 거의 징계위가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바로 서명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징계위의 결정은 청와대도 이야기했고 법무부도 이야기했지만 다 열려 있다. 예. 사실은 의외로 자, 소명이 너무 잘 됐어요. 예. 혐의가 다 인정되는 게 없다. 그럼 징계 사유는 없습니다. 부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윤 총장은 이제 징계위 왜 연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고 예. 수장관의 책임론이 갈 수는 있지만 네.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사찰은 이게 참 적용하기가 어렵고 예, 다 소명이 됐고 그럼 나머지 5가지 중에 뭐 감찰을 방해했다든가 감찰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든가 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윤리적인 이 잘못이 있다든가 혹은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이 부적절함이 이제 인정됐다든가 예. 했을 때 경고로 끝날 수도 있어요. 견책으로. 예. 이 중에 하나 정도가 예. 성립됐다면 그런데 그 이상 참 감봉은 애매합니다. 3개월 이 검찰총장의 월급 삭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 감봉부터는 중징계지만 예. 대통령이 이제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감봉은 우리가 중징계로 보진 않거든요. 예. 일반 조직에서 그럼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인데 정직이냐 면직이냐 해임이냐 지금 이 모든 것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는 15일 결정이 나오긴 어려워 보이고 예. 한 3차 회의 정도에서는 네. 징계위원 4명이 심의 내용을 종합을 해서 예. 의결하지 않겠는가.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위원장을 외부 인사 법학 교수가 맡으셨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속도전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이지만 예. 문제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하나라도 놓치면 예. 이후에 징계위는 고스란히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예. 예고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 양쪽 다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엄중함을 지키고 있으리라 믿어봅니다.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는 뭐 중징계를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그 전에 어쨌든 시작 자체가 잘못된 징계위이기 때문에 어떤 징계가 나오든지 쟁송 절차로 갈 것이다라는 그렇죠. 분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랑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어제 같은 경우엔 이 윤 총장 측에서 녹음을 하겠다. 전체를 녹음을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결국에는 속기록 정도 치는 네, 정도로 네. 합의가 된 거잖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경징계가 나와도 이건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징계위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소송을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던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측에서는 이미 추 장관이 이 징계위의 결정을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면 또 한쪽에서는 윤 총장도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건 결국에는 이 징계위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결국엔 다시 행정소송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징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와 이 징계위의 이 절차 자체의 정당성을 결국에는 법원에서 다투는 게 거기서가 사실은 본격적인 소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네. 행정소송으로 갔을 때는 크게 다투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체적 정당성. 그러니까 이 징계를 만약에 내렸다고 했을 때는 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번에 6가지 혐의에 대해서 징계위에서 판단한 거에 대해서 다시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예. 과연 이러한 사유로 이 징계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하는 실체적 정당성. 그러니까 실체를 논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기피와 관련된 거, 징계위 위원들의 구성에 관련된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 예. 아니면 뭐 자료를 미리 열람 등사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 총장 측한테 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를 하도록 해줬는지 예. 그리고 혹시 절차적 위법이 없었는지 그리고 징계를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도 과연 절차가 과연 정당했는지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다 검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윤 총장 측에서는 당연히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툴 거지만 이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계속 이견을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행정소송에 있어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종의 이제 징계를 쌓아가는 징계를 어떤 징계가 나오든지 간에 소송을 앞두고 어떤 법적 명분을 쌓아가는 단계로 이 어떤 징계위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서 드린 질문이고 마지막으로 짧게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디까지 예상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가기 전에 가처분 신청도 당연히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것도 집행정지 나오는 대로 바로. 네, 집행정지를 하겠죠. 네. 그날 바로 하겠죠. 아마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주제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